중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 동포 TV입니다. 중국 정부가 약 3년간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아주 강력한 통제, 봉쇄 정책을 실시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그 일반 보통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백지, 흰 종이를 들고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위하는 현상들이 중국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니까 중국 정부 측에서 2022년 12월 말경부터 전국에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해제한 이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대륙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대확산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또 우리 중국인들에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딸도 부인도 가족도 다 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섬서성, 산시성은 60% 이상이 감염됐다고 그러고 최근에 상하이는 상하이 인구 70%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또 한 번 마녀 사냥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염려에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2000년도 초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겪은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마녀 사냥 수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갔었던 중국 동포 출신 간병인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소문이 그 당시 대대적으로 한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러한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고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대림동이라든가 가리봉동 이런 데에는 중국 동포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소독하고 청소하고 마스크 잘 끼고. 왜? 혹시라도 한국에 사는 우리 중국 동포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한국에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대림동은 당시에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폐허 같았습니다. 아주 적막당장 사람들이 비치질 않았어요. 혹시라도 비난을 받을까봐 그 정도로 동포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숨죽이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홀서빙하는 중국 동포가 중국말을 쓰면 심지어 손님들이 도망갔습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그래서 식당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일하는 그러한 식당에서는 중국 동포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가달라, 손님 떨어진다. 병원에서도 중국 동포들이 가면 중국 동포들이 왔다고 병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식당 대문에다 창문에다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써붙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동포들이 중국어로 말을 못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냐? 전철을 타도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간병인 같은 경우, 중국 동포 간병인 같은 경우 그 병원에서 몇 달 동안을 감옥같이 지냈습니다. 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감정이 그 당시에 굉장히 한국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만 보면 차가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전철이나 이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중국어가 들리는 사람,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중국 동포라고 하면은 일자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찾을 때에 중국 동포를 소개하려고 하면 가사 도우미를 찾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 동포를 보냈냐 하면서 받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당시의 현상이었습니다. 나는 서울 중국인 교회 목사입니다. 이 중국인 교회는 대림동에 있는데 우리 교회 중국인 교인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 중국인 교회 거기 중국인이 모여 있는 교회 그곳에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소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교인들 예배 인원도 감소하고 심지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들의 경우 한국 남편이 서울 중국인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절대 교회 예배 가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중국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도 큽니다. 그리고 대림동이나 구로동에 우리 중국 동포 아이들,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중국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대동초등학교에는 중국 동포 자녀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이 중국 동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소문이 돌고 중국 동포 아이들하고는 손도 만지면 안 된다. 밥도 먹으면 안 된다. 내 아이는 중국 동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안 보내겠다. 당시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는 중국 동포들이 얼마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 대륙에서 봉쇄 정책을 푼 이후에 중국 대륙에서 이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다 보니 모든 나라가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동포가 오해를 받거나 원치 않게 비난받거나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그렇게 눈치를 보며 숨죽이며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해제한 이후에 중국 대륙에서 크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또다시 마녀 사냥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전에처럼 중국 동포가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 이런저런 헛소문, 잘못된 정보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3년을 거친 한국 사회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미신적이고 어떤 그러한 것에 잘못된 헛정보,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 그리고 의학, 합리적 판단과 합리적 통계에 의해서 아주 냉정하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중국 조선족 마녀 사냥은 한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과학과 의학과 합리성만이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녀사냥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유럽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 마녀가 아닌 사람,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 무고, 이런 잘못이 없는 여성을 악마화하고 마녀화해서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죽인, 처형시킨,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있었던 광기, 미친 짓이었습니다. 마녀사냥. 심지어 마녀라고 찍어놓고 붙들어다가, 마녀라고 소문을 내고 붙들어다가, 너 마녀지, 마녀라고 고백해라, 인정해라, 불어라, 토해라, 실토해라. 그러면 이 황당한 일을 겪은 이 여성이 나는 마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고문을 당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는 마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때리고 고문, 또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게 마녀사냥입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거죠. 광기. 우리 중국 동포가 잘 아는 중국 역사 가운데 문화대혁명 때에 사실 이런 광기가 있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닌데, 범인도 아니고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고깔모자 씌워서 너는 나쁜 놈, 너는 죽일 놈, 그리고 두들겨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게 소위 마녀사냥입니다.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 코로나가 2000년도에 초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동포를 향한 이 헛소문, 비난은 거의 유럽의 마녀사냥 비슷했습니다. 마녀사냥. 이 생고생을 중국 동포들이 2000년대 초기, 2021년 이때까지 거의 2년을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아주 생고생을 한 겁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3년 정도를 거치면서 이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과 과학이 결합되어서 그러한 판단이 한국 사회를 이끌고, 또 불필요한 마녀사냥을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편견과 오해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한국 사회가 과학과 의학과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그리고 홍콩, 심지어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유전자 증폭 검사, PCR이라고 그러죠. 그 검사를 다 하고 있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에 사는 동포 여러분들은 전에와 같은 두려움, 불안감, 공포심을 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고 하루하루 편안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신과 맹신과 헛소문과 편견이 지배하는 나라는 선진 문명,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진 국가란 과학, 이성, 합리적 사고와 판단, 그리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움츠러들거나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거나 숨죽이거나 이럴 필요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하고 또 변이, 또 새로운 변이하면서 이 백신도 무력화되는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늘 마스크 쓰시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의 최소한의 방역 자구책이 아닌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 날마다 어렵고 또 힘든 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늘 힘내시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